안녕하세요. 굉장히 긴 시간 많이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 두 가지 영역 남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영역들보다는 훨씬 문항수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준도 훨씬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은 교육 목표에 맞는 학생을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하느냐 하는 학생 선발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선발한 학생들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어떻게 기르는가 하는 그 학생 지도에 대한 것, 그리고 학생 복지, 그리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취업하는가 하는 4개의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그 문항들은 다릅니다. 학생 선발회 같은 경우에는 1개의 문항이 있는데 비해서 학생 활동 및 복지에는 4개의 문항 등 해가지고 전체의 문항은 개수는 9개 문항이 있고 9개 문항이 있고 필수 문항은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 문항도 1개 있고 나머지는 일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약학대학의 그 특징적인 입학생 선발 방향과 학생 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학생 선발에 대한 문항의 목표입니다. 여기는 실제로는 3개의 문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비슷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1개의 문항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 선발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입학 정책이 있으며 그 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개발과 개선 노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문항들이 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족 기준만 그냥 크게 선생님들께 제시하였습니다. 나중에 편람에 보시면은 미흡과 불충족의 기준도 다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학교 이념에 맞는 그런 그 정책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그 정책하고 입학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학생 선발위원회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학교마다 다 입학처가 있어서 입학처에서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처에서 있는 위원회도 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 약대 안에서 이런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평가 자료를 준비하실 것은 선발 규정 자료라든지 학생 입학 그 선발위원회 운영 자료, 그리고 선발에 관한 홍보 설문 자료 같은 것들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 문항에는 많은 문항들이 저희가 만든 그 규정이라든지 자료를 학생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소통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80% 이상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자료가 2건 1년에 연 2건 이상 있다 하는 그런 문항들이 계속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문항을 하나로 하고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입학처를 활용하시면은 대부분 다 충족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생 지도 부분입니다. 학생 지도는 학업에 대한 그 지도와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대한 지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하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평가와 지도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을 공정하게 잘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모든 학교들에서 다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이 이 규정에 대해서 100%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100%를 했고 학생 성적 평가에 대한 규정을 보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적 중에서 학업 성취도, 유급, 졸업 사정과 징계 조치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학생 지도 근거 자료를 1년에 2회 이상 한 근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자료로서는 학업 성취도, 유급, 졸업 사정과 징계 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관하고 있으시면 되고 지도한 실적도 보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 활동과 복지에 관한 것인데 여기는 장학금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장학금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부분은 이건 필수 사항입니다. 필수 사항인데 필수 사항은 지급액하고 그다음에 수혜 학생 비율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대비 10% 이상 지급액이 그리고 수혜 학생도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10% 이상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 높다는 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2005년에 받았던 대교육에서도 기준에서도 그때 10% 이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에 장학금에 대한 요구가 있고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논 끝에 저희가 10%는 괜찮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 사항은 사실은 필수 조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조건을 낮추고 우수 사항은 조건을 좀 높여서 이제 좀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요 필수는 조금 10%면 다 괜찮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복지와 학생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휴게실 같은 것들은 약학대학에 이제 다들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휴게시설 같은 것은 약대에 있어야 되고 기숙사 같은 것은 약대 안이 아니더라도 학교 전체에서 기숙사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서 충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학교나 교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성희롱 상담 예방 교육 같은 것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다분 학교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약대 안에 특별한 위원회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학교 본부 차원에서 상담소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운영위원회가 있으면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모든 학교가 그 보건소라든지 부속병원을 가지고 지금 학생 건강을 챙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면 충분한데 저희가 이 규정을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실무 실습을 병원이나 약국으로 가게 되면은 환자들하고 또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 실무 실습 나가기 전에 학생들이 충분한 예방 접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방 접종이라든지 추가 접종 이런 것들을 하고 그 건강 실무 실습 진입 시 그 건강 검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학생 취업입니다. 이 취업에서는 취업률이 우수한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화 대학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그 업종이 그 특성화를 표방했던 거하고 잘 맞는가 하는 두 가지를 보는 것으로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건 우수 사례로 저희가 취업률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은 약학대학의 취업률을 95% 이상을 우수한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약대 평균 취업률을 가지고 그 취업률보다 120%를 그러니까 1.2배 이상 한 것을 우수로 보면 어떠나 하는 그런 기준도 있었는데 약대 취업률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니까 만약에 85% 이상이 되면 그거에 1.2배가 되면 100%가 넘어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조금 나중에 다시 조정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일단은 절대치로 95% 이상이라는 것을 일단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95% 이상을 저희가 우수 사례로 만들었습니다. 취업하는 분야가 어떠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개의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특성화 표방대학인 경우는 이 문항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특성화를 이런 분야를 하겠다 했을 때 그 분야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였는가 하는 걸 봐서 60% 이상인 경우를 저희가 충족하는 걸로 했고요.
특성화를 표방하지 않은 대학은 다양하게 취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분야에 너무 80% 이상 취업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걸로 지금 충족하는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분야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취업 분야를 분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영역에서 대학원이라든지 산업체에서 연구소를 가는 분야를 한 분야로 하고 임상 영역에서 병원과 계국을 임상 영역 그리고 보건 영역에서 식약청이라든지 복지부 등 공공기관 분야를 했고 마지막에 이름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의 제약 및 기타 영역을 해야 돼서 제약회사에서 연구소 아닌 다른 영역과 또 변리사 영역 변리사라든지 이런 것과 또 비약약 분야 이렇게 좀 큰 분야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취업하는 분야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서 학생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영역은 비교적 간단하고 부문은 4개의 부문으로 해서 9개 그 문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졸업 후 교육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 후 영역은 그 목표가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강화시켜서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3개의 그 부문을 나눴습니다. 먼저 연구 기술 분야를 위해서는 개발 분야를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졸업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국민 보건을 향상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평생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학원 교육 과정에 대한 것, 대학원생에 관한 것, 그리고 평생 교육에 관한 것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9개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필수 항목은 없습니다. 필수 항목은 없고 이 9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이 우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강화시켜서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3개의 그 부문을 나눴습니다. 먼저 연구 기술 분야를 위해서는 개발 분야를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졸업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국민 보건을 향상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평생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학원 교육 과정에 대한 것, 대학원생에 관한 것, 그리고 평생 교육에 관한 것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9개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필수 항목은 없습니다. 필수 항목은 없고 이 9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이 우수 사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 사례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원 교육 과정이 개설돼 있고 특히 석박사급이 다 개설돼 있느냐 그리고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그 대학원생을 위한 지원이 교육과 연구를 위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서는 석사, 박사 대학원 과정이 잘 개설되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소속은 요즘 융합이 많기 때문에 소속은 다른 융합된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잘 돼 있으면은 저희가 충족하는 것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우수한가 하는 것인데 이건 우수 사례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이 목표에 맞게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대학원 편람을 저희가 그 평가 자료로 준비를 부탁을 했는데 대학원 편람인 경우는 석사 과정을 2년에서 보통 이제 개설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은 3년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5년 정도를 지금 5년치 과정을 편람을 자료로 평가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교육 목표의 목표 및 특성화 자료 그리고 교육과정 개선 자료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으로서 평가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편성된 교육과정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우수 사항으로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편성 교과목 대비 개설 교과목 비율인데 이것을 50%로 지금 저희가 우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50%는 굉장히 높다, 40%나 30%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줬는데 저희가 우수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상황 기준으로 지금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긴 하지만 50%로 지금 저희가 편람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5년간 편람 및 개설 교과목을 평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원의 지원이 우수한가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수 사례로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두 개의 항목으로 있었습니다. 대학원 실습비로 해서 그 연구에 대한 것 그리고 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그런 지원을 있었는데 이것을 두 개의 항목을 합치면서 한 개의 항목으로 했습니다. 여긴 그래서 실습비가 등록금의 20% 이상이다 하는 거하고 장학금 수액이 등록금 대비 20% 이상이다 하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원 실습비가 20% 이상은 기존의 대학에서는 굉장히 높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신설대학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은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실습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까 다른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어디서는 굉장히 높다, 어디서는 굉장히 낮다. 신설대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기준이 나오면은 100% 이상 주다가 이거 너무 높네 하고서는 오히려 더 굉장히 낮춰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존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높게 20%라는 수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범 평가 후 많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율도 등록금 대비 20%로 했습니다. 이건 교내 교회 다 합치고 또 지금 대학원생들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인건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학술 활동과 그 다음에 나머지 정신적 건강 증진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취업이 우수한가 하는 이런 두 가지 항목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학술과 연구활동 증진 프로그램 뭐 학술 대회를 가는데 지원한다라든지 그런 운영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거하고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취업 실적이 우수한가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수 문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약대 출신이 아닌 학생들이 꽤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률 같은 경우 지금 약간 80%가 높다는 것은 다른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것도 우수 문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우수 사례로 취업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생교육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1주기보다는 2주기, 3주기 가면서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중을 하나의 문항으로만 할 부분도 조금 늘려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앞으로도 굉장히 좀 커져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고 이제 여기서 3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문항에서 하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프로그램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문항으로서 모든 대학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것으로 일반 문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미션과 기대하는 목적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가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각자가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약대 세 군데 네 군데가 합쳐서 콘소시엄으로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그 졸업생들에 대한 그 지원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독립적으로 한다면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다 임상 약학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걸 한다음에 오프라인으로는 최소한으로 뭐 1년에 한두 번 모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최소한 비용을 받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졸업생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평생 교육에 대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것을 하고, 약사대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운영한 것으로 충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체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1번 문항이고요. 2번, 3번 문항은 우수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수 문항이기 때문에 이건 모든 학교가 이걸 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항은 앞에 있었던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우수한가, 실제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수한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우수한가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고, 그래서 평가 자료로서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와 실적을 내주시는 제출하시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평가하고 피드백 프로그램이 있느냐, 피드백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료로서는 그 교수단과 교육과정이 계속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개선을 위해서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평가한다는 것보다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좀 키워나가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평가 문항을 세 문항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학생과 그 다음에 졸업 후 교육에서는 큰 준비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간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가 여름 내내 이렇게 만나서 의논하고 하면서 신설대학에서는 평가 불가능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졸업 후에서 어떤 취업을 했느냐, 취업하는데 아직 졸업생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평가 불가능한 문항은 2주기 평가부터 하는 것으로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신설대학인 경우에는 특성화를 많이 표방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항을 좀 만들어 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적 기준은 지금 정량적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가 아직 좀 너무 높다 또는 너무 낮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범평가 후에 조정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항에 대해서는 너무 주관적이지 않느냐, 또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량을 숫자를 오히려 주면 좀 마음이 편안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부에서는 이렇게 좀 더 정성적인 평가를 좀 더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게 너무 약간 정성적으로 해야지만 나중에 평가단에서 그것을 의논해가지고 저희한테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단한테 좀 맡기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필수 문항에 대해서는 기준을 될 수 있는데 조금 낮게 해서, 이건 왜냐하면 필수 문항은 다 꼭 통과해야지만 인증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낮게 잡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우수하다,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뜻으로서 약간 높게 잡았다는 것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평가기준위원회가 저희가 이제 지난 여름 방학 또는 겨울 방학 동안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2차까지 진행된 그 안을 가지고 2차
가지 편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수정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용어 통일이 아직 필요한데 저희가 각 부분별 썼던 부분들을 가지고 한 분이 통일하느라고 통일했지만 아직 전공이 아닌 부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공 앞에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앞에 2차까지 했던 부분에 관여했었던 선생님을 절반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눈으로 보는 분을 위해서 절반은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관계하셨던 분 중에서 의도적으로 썼던 용어들이 막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좀 간략하게 페이지별로 해서 이메일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어 통일을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질문 주시면서 말씀 주셨던 용어 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조금 개별적으로라도 좀 주시면은 의견을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써주신 저희 평가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원장님, 기획단장님 굉장히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건 이희순 선생님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평가 문항들이 있습니다. 필수 문항이 있고 일반 문항이 있고 우수 문항이 있는데 인증을 받을 때 우수 문항은 우수 문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저희가 그 충족이 없고 그냥 다 보통과 우수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수 문항에 대해서는 그걸 충족하지 않으셔도 이제 우수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보통이 되는 것이지 이제 인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필수 문항은 꼭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문항이고 그러면 일반 문항은 뭐냐? 일반 문항은 지금 선생님들께서 몽땅 다 100% 돼야지만 인증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높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희순 선생님께서 제가 오늘은 이 슬라이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희순 선생님께서 아까 인증을 판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다시 잠깐 설명을 해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개는 통과하지 않아도 미흡이어도 인증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주셔야지만 너무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